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 진행을 맡은 박서진입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요. 한포고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해서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인데요. 하지만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인생에 어쩌면 큰 즐거움인 이 먹는 즐거움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매거진 2부에서는요. 상실된 치아를 대신해 먹는 즐거움을 다시 먹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는 치아 상실 회복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상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임플란트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매거진 2부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꼭 필요한 치아 건강. 하지만 평소에 구강 관리를 꾸준히 했더라도 자연 치아를 평생 문제없이 사용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노화나 사고 등으로 치아가 크게 손상되거나 또 상실됐을 때 자연적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이 자연 치아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우리가 좀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치아 상태 그리고 구강 환경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법도 좀 달라져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내게 꼭 맞는 임플란트 시술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지금부터 열심히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만나볼까요?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화사하게 또 입고 와주셨네요. 자, 벌써부터 아주 좀 덥습니다. 서울과 네네네.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여름철 건강관리에 좀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덥다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차가운 음료들 많이 찾게 되거든요. 찬 음료 많이 드시죠. 예, 네. 이게 치아 건강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걱정이 되네요. 요즘 날씨가 무덥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뜨거운 음료보다는 차가운 음료와 아이스크림 종류를 선호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차가운 음료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시린 통증 자체가 짜릿하게 오는 것을 많이 경험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노화에 의해서 그러겠지, 또는 이런 통증은 뭐 치료를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게 더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시린 원인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대, 30대에도 잇몸 관리를 잘못하시게 되면 시린 증상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치아가 시리게 되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린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지각과민증이라는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이것은 충치하고는 다르게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치아의 구조적인 면으로 봤을 때 치아 씹는 면에서 잇몸으로 내려가면서 범랑질이 바깥층이 조금씩 얇아지는데,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가 많이 닳게 되면 이 상아질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치아가 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각과민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솔질 방법이 잘못돼서 세게 하시거나, 또는 이를 꽉 무시거나 이 악물기와 같은 악습관이 있으시거나, 평상시에 생쌀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거나, 또는 직업적으로 철사나 오핀을 치아에 이렇게 물고 계시게 된다면 치아가 시린 지각과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 탄산음료와 관련돼서는
치아의 바깥층을 이루는 범낭질과 두 번째 층을 이루는 상아질층이 이와 같은 탄산음료와 같은 산성 물질에 의해서 녹는 작용, 용해 작용에 의해서 범낭질층이 닳아버려서 상아질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좀 시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탄산음료를 드시고 나서는 반드시 물로 좀 한번 헹궈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특별한 이상 없이 치아도 건강하고 잇몸도 건강했는데 시린 증상이 있다면 뭔가 잘못 씹어서 미세한 균열이 갔거나 어떤 파절 문제가 있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경우에 치과를 방문하시게 되면 종합 진단에 의해서 파절인지 미세균열인지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 경우의 문제점은 눈으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치할 수가 있고,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심해져서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미세균열이나 파절, 심한 충치를 제외하고는 올바른 양치질만, 칫솔질만 똑바로 하셔도 시린 증상은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겉면만 건성건성 하시거나 또 빡빡 닦지 않으면은 불편하신 그런 점들 때문에, 개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빡빡 닦거나, 또 이러한 이솔질 방법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아서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에 치아가 시린 가능성이 그만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한테 맞는 칫솔의 크기는 어금니 2개 크기 정도의 칫솔을 선택하시면 되고, 양치질하는 방법을 보면 윗턱은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시면 되고, 아래턱은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쓸어 올려주시는 방법을 쓰시되, 반드시 3분 정도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루 여러 번의 양치질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꼼꼼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반드시 이 혀도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입냄새 예방도 하셔야 되고, 양치질을 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치약의 잔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8번 이상 입을 갖다가 반드시 헹궈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상아질 부위에 패인 부위를 메꿔주기도 하고, 신경치료를 통해서 이를 씌우기도 하고, 균열이나 어떤 치아 파절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치료 후에 이를 씌워주게 되는데, 너무 방치가 돼서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빼고 임플란트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숙지하시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양치질을 하신다면 시린 치아는 예방될 수가 있고,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과 함께 정확한 구강 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게 된다면 요즘처럼 여름철에 탄산음료 시원하게 많이 드시면서도 시리지 않은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듣고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정확한 이솔질 하는 방법을 알고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좀 참고하셔서 여름철 찬 음료를 드시더라도 좀 치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과 치료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 치과 공포증이라는 단어까지 네. 좀 생겼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치과 공포증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너무 이 공포가 심한 나머지 어떤 분들은 전날 저녁부터 아예 주무시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포증을 없애는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는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는구나, 치료비는 이렇게 들고, 내가 몇 번 오는구나, 이런 어떤 이해를 통해서 불안한 마음은 편안하게 바뀌실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치과에 가셔서 제일 힘든 마취죠, 마취. 이 마취를 할 때도 먼저 연고를 갖다가 잘 발라주고, 이런 어떤 무통 마취기를 써서 컴퓨터에 의해서 속도 제한을 해주면
마취액이 들어갈 때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마취가 끝났는데 원장님 왜 아직도 마취를 안 하세요? 이 정도로 편안한 치료가 될 수가 있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스트레스 역치가 낮으시거나 치과에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수면 치료,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이렇게 겁먹고 오셨던 분도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면 치료까지 또 무통 마취까지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임플란트 시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임플란트는 절개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절개 부분이 환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임플란트 하시면 보통 내 몸에 이 쇠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플까 예.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 임플란트는 치아가 일단 결손되시거나 너무 많이 아파서 가셨는데 살리지 못하면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 뿌리 부위를 턱뼈 속에 잇몸뼈 속에 넣을 때 과연 잇몸을 째고 넣을 거냐 종이에 펀칭하듯 구멍만 내서 낼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잇몸을 갖다가 째는 이유는 한 가운데 보면서 심기 위해서 벌리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잇몸뼈가 노출이 되면 원하는 사이즈까지 천천히 홀을 갖다가 형성을 해주고 홀 형성이 끝나면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지금처럼 식립을 하는데 문제점은 턱뼈가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런 꼬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수술법보다는 좀 더 편한 수술법은 절개하지 않고 바로 홀 형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임플란트가 뿌리 부위가 이렇게 심겨졌을 때 꼬매는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고 일단은 턱뼈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붓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편해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절개와 무절개 방법의 차이점을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수술 방법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술 후, 치료 후의 결과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래쪽 틀니 완전 틀니 끼시면 혀에 의해서 이게 자꾸 움직여 가지고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화면 보시게 되면 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아래쪽 틀니를 편안한 상태 이제 고정시키는 거죠. 더 이상 넣었다 뺐다 안 하게 해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이 꼬매는 흔적이 있고 여기는 구멍만 내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벌리게 되면 피가 많이 나고 네. 턱뼈가 노출됐기 때문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통증도 뒤따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구멍만 내서 심게 되면 이러한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무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임플란트 하면서 이런 무절개 수술을 했을 때가 수명도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개와 무절개 다른 수술 방식만큼 치료 후의 결과도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치아 한두 개 상실이 아니라 이제 아랫니나 뭐 윗니, 치아 전체를 상실하신 분들, 뭐 틀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나 불편해서 이제 임플란트 고려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무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예. 이 틀니의 단점은 처음에는 이 잇몸뼈에 딱 맞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 뼈가 계속 이렇게 흡수가 돼서 덜그락거리는 건데 이 틀니 장착하시고 몇 년 안에 오셨던 기간보다는 이 남아있는 뼈가 얼마큼 흡수됐냐에 따라서 똑같이 틀니를 장착하셨던 분 중에서도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절개하고 수술하고 어떤 분은 구멍만 내서 심을 수가 있는데 동영상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치아가 전혀 없는 네네. 상태에서 그래서 예. 어느 정도 턱뼈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는 거죠. 그리고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더더군다나 이 식립된 상태가 견고하게 잘 됐을 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둥을 그날 연결하고 네. 당일날 임시치아를 이렇게 끼면 오. 틀니 불편해서 임플란트 심고 몇 달 기다릴 줄 알았는데
임시 치아를 당일날 해드리기 때문에 틀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예. 68세에 고혈압을 앓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정말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이걸 장착하셨냐면 5년 전인 63세. 그때 왜 임플란트를 안 하셨냐면 주위 분들 뵈니까 붓기도 하고 야야야 돈 있어도 그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붓고 고생하고 예. 그러고 잘 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주변의 말씀 때문에 지레 겁먹으시고 5년간을 틀니를 장착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처음에는 딱 맞았던 틀니가 5년을 지나면서 점점 가라앉아서 지금은 이제 들뜬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틀니를 장착하실 수 없어서 틀니를 다시 하러 오신 분이고 네. 저는 이분에게 고혈압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혈압은 그렇습니다. 내가 뭔 일을 한다고 긴장하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혈압 없으신 분도 수술 전에 혈압 재면 조금 높아지세요. 맞아요. 네. 예. 근데 더더군다나 고혈압인 분들이 야, 내 몸속에 이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이 긴장 때문에 안 되거든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네. 또 그래서 개수도.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드렸어요. 살짝 주무시는 동안 심겠다. 네. 그리고 턱뼈가 어느 정도 5년 장착하셨지만 있었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네. 구멍만 내서 심겠다. 그래서 이분이 반신반의하다가 결국에는 주무시면서 16개의 이 임플란트를 한 날 다 심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 위턱 아래턱 다 끼우고 계세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 검사 받으러 오시면 저한테 원장님 시간 있으면 저하고 식사하면서 소주 한 잔 이러세요. 근데 예. 68세, 100세 기준으로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왕성하게 생활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 틀니보다는 이런 식으로 고정식의 어떤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틀니를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턱뼈가 얼만큼 남아있느냐가 이제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턱뼈가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무절개 방식이 예, 가능했던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의 턱뼈 그리고 구강 상태에 따라서 무절개 방식, 절개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한 3년 정도 예. 더 늦게 오셨으면 어쩔 수 없이 아마 절개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임플란트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고 네네. 무절개냐 절개냐. 절개냐. 예.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치과를 찾아가서 전문의를 통해서 좀 네네네.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공포증 그리고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우리 아저씨 얘긴데요. 네네네.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분? 65세인데요. 네네. 어떤 점이 아, 궁금하신지 저희 원장님께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아니, 우리 아저씨가 65세인데요. 만으로 65세이신가요? 아니요, 만으로 64세인데요. 아, 예. 근데 한 일주일 전에 그 윗니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걸 발치를 했어요. 아, 예. 근데 뼈가 좀 약하고 없다고 그래갖고. 네. 근데 언제쯤 몇 개월 있다가 좀 임플란트를 하는 게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좀 알고 싶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끝에서 이 두 번째 치아는요. 위턱 경우에는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가 있으신데 광대뼈 안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이 그 연세하고는 상관없고 선천적으로 높이가 결정이 되시는데 아마도 뼈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이 상악동 공간이 좀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원래 그 남편 되시는 어르신께서 그 뼈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치아를 갖다가 빼면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 심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잘 하시는 병원에서
빼기 전에 진단을 받았으면 아마 그게 좀 더 명확했을 수가 있고요. 이왕 빠진 상태에서는 3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몇 개월을 기다려야 심게 되고요. 2, 3주 안에 오시게 되면은 사진상에서 이게 진단을 해서 뺀 지 2, 3주 안에는 바로 심을 수도 있고 그 시기적인 건 조금 틀려지고요. 이왕이면 지금 바로 뒤 순서에 이 상악동 거상과 치아를 갖다가 빼기 전의 상태에 그대로 오셔서 빼면서 바로 하는 수술법하고 소개를 좀 드릴 테니까요. 다음 동영상 보시면서 좀 참조해 주시고, 제가 65세가 만인지 아닌지 여쭤본 이유는 7월 1일부터 2개의 임플란트에 한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만으로 65세가 되신 날 하시게 되면 보험 혜택을 좀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답변 예, 충분하지는 선생님, 않았지만 예. 그 끝에서 다음이가 그 상악동 뼈하고 상관이 있나요? 예, 대부분들은 연세 상관없이 사랑니 맨 끝에 있는 자리부터 최소 3개나 4개의 치아가 이 빈 공간에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어머님 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바로 다음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 동영상이랑 좀 잘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무슨 얘기인지 화면 통해서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미 이를 뽑으셨기 때문에 2, 3주 안에 수술할 병원을 빨리 결정을 하셔서 바로 심을 수 있으면 심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잘하는 경험이 많으신 병원에서도 너무 없는 경우에는 이게 뺀 날 심지 않으면은 한 3, 4개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진 정보가 없어서 더는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다음 순서인 동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뽑으면서 바로 이제 식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뽑으셨기 때문에 2, 3주 안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어지는 내용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임플란트 시술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전화상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진단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영국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치과 공포증 때문에도 이제 치과를 피하는 분들 상당히 많지만 또 치료 기간이 너무 임플란트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들으셔서 임플란트 시술을 좀 미루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치아를 뽑고 난 후에 바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단 요 화면 먼저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질문 주신 게 끝에서 2번째 치아인데 이게 상악동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상악동이라는 거는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쪽에 눈 아래쪽에 있는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 이 빨간 선인데 연세하고는 상관없고 선천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 부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뼈가 요만큼밖에 지금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 상악동 자체가 이 위에 쪽에 있게 되면 뼈는 그만큼 더 많이 있으신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어머님 전화 주신 것처럼 보통은 이렇게 최소 어금니 2개 또는 한 4개까지도 이렇게 상악동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종래의 방법은 지금 아버님 경우에 4개월이 지나셔야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톡톡톡톡 쳐서 상악동 거상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인공뼈를 집어넣고 이 인공뼈 자체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10개월이 지나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 부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의 경우는 좀 전에 아버님의 경우처럼 치아를 빼고 4개월 정도 지나서 상악동 거상을 하고 뼈 이식이 돼 있는 거를 또 6개월이 지난 10개월이 됐을 때 이런 수술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95% 이상 가능한 방법인데 이를 갖다가 뺀 날, 그날 당일날 이렇게 상악동 거상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요 막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도록 뼈 이식을 해주고요. 컴퓨터에서 모의 분석을 하고 수술한 결과 좋은 자리를 찾아놨으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많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는 앞의 동영상의 방법과 이 두 번째 동영상의 방법 차이는 치아 뺀 당일날 모든 과정이 다 됐기 때문에 병원 내원하시는 횟수가 일단 줄죠. 네. 그리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당일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하루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이런 수술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설사 지금 치아를 뺀 지 2, 3주밖에 안 됐거나 1주 아니면 더 좋고요.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보면 이는 오늘 안 뽑았지만 2, 3주 안에는 이런 상악동 거상과 임플란트 심는 수술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이게 3주 이상 지나게 되면 안에가 약간의 아무는 과정이 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공간이 커집니다. 어. 그때는 사실은 건들면 안 되는 이유가 내 몸에서 내 스스로 나으려고 반응하는데 인위적으로 저희가 되면 그렇죠. 안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1, 2주 아니면은 좋고 3주 이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몇 달 기다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네네. 이렇게 드린 거고 앞에 동영상에서 왜 4개월을 기다리냐면 잇몸 자체가 완전히 달라붙어서 요거를 벌리고 나서 뼈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뼈가 새지 않도록 다시 당겨서 꼬매주려면 잇몸의 어떤 반응 자체가 3, 4개월은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뽑고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 뽑은 당일날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 낳고 초유가 좋다고 하는 게 영양분 여러 가지 면에서 좋잖아요. 치아를 뽑은 당일날 피가 제일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들이 신선한 임플란트에 감겨 들어가면 그만큼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법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한테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현재 이런 수술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방식에 있어서도 이 뽑은 날 심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심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이를 뽑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치아를 뽑은 날 바로 또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좀 잘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발치를 한 뒤에 즉시 식립하는 경우는 모든 경우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만 무리 없는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편안하면서도 또 시간적인 부담까지 줄인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 좀 소개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69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으셨고 이 밑에 쪽에 이제 임플란트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이 위에 쪽에 요 빨간 선이 아까 보여드렸던 상악동이고 네. 파란 선이 이제 남아 있는 뼈예요. 아, 원래는 진짜 이 얇네요. 녹색 네. 선까지 뼈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반 이상 없어지고 요 가장 좁은 쪽은 1.5mm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빼면서 임플란트가 4개가 당일날 심겨질 수도 있고 아까 처음 동영상 보신 것처럼 10개월 후에 이런 결과물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점들은 요 파란 선과 빨간 선 안에 1.5mm밖에 안 됐지만 컴퓨터 상에서 굉장히 단단한 뼈라는 게 인식이 됐고 네. 모의 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당일날 빼고 이렇게 4개를 심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이 녹색 선까지 상악동 거상을 당일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똑같은 사진이 수술 이 뽑은 당일날 이런 사진이 올 수도 있지만 10개월이 지나서도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수술법을 택하냐에 따라서 수술 시기, 내원 횟수, 기간을 갖다가 단축시킬 수 있는, 만약에 이 경우에 10개월 걸쳐서 이렇게 되면 이후에 머리를 만드는데 또 6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가 지나야 여기는 뭔가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당일날 이렇게 해드리면 6개월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3, 4개월 만에도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뽑고 3, 4개월 만에 뭔가 씹을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1년 반 이상 기다릴 건지 요거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잘 맞는 원장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상태가 좋아서 즉시 식립 네네. 임플란트가 가능했던 그런 사례를 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조건에서도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네네.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치하면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지 네.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위턱의 어금니 쪽에서는 상악동이 문제였다면 이 아래턱에서는 요 빨간 선,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머리부터 4번째나 5번째 치아까지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아래턱 어금니를 심을 때는 신경관 손상 없이 임플란트를 잘 심는 게 치과 의사들이 해줘야 되는 의무거든요. 동영상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치아를 갖다가 3개를 뽑고 나서 보니까 신경관까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3개월이 지났을 때 뼈 이식을 하면서 2번째 잇몸을 다시 절개한 수술을 한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이 뼈가 위턱보다는 좀 더 빨리 굳기 때문에 5달 지난 8개월째 이제 뿌리 부위가 심겨지는 건데 이 아래턱에 있어서도 미리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서 뼈가 적은 쪽이지만 임플란트가 뿌리 부위가 신경 손상 없는 부위를 미리 찾아내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미리 심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턱뼈 속에 들어가지 못한 부위만 뼈 이식을 해주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래턱의 경우에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데 8개월이라는 기간을 하루로 그리고 여러 번 째고 꼬매고 하는 거를 이 뽑은 당일날 그리고 내원의 수가 일단 줄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한테 좋죠. 그리고 네. 아무리 치과에서 잘한다고 해도 편안하려면 치과 오시는 횟수를 줄여주는 게 가장 그렇죠.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환자분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를 좀 뽑기 전에 우리가 미리 임플란트를 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발치하기 전에 네네. 꾸준하게 좀 여러 곳을 방문해서 상담을 맞습니다. 받아보시기를 맞습니다. 네.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래턱의 경우에 이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또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66세 남성분이네요. 네네. 예. 이분 역시 이제 고혈압 문제가 있어서 살짝 주무시는 동안 이 치아들을 뺐고요.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신경 손상 없이 심을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심어줬고 근데 더 이분이 원하셨던 거는 나 지금 회사도 나가야 되고 대표이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바이어들하고 회에 미팅도 해야 되는데 해서 요 4번째 자리를 무조건 임시 치아를 해달라는 조건이 오셨고 예. 근데 다행히도 당일날 이 고정이 잘 돼서 이 뽑은 당일날 요 앞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 드린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데 이 똑같은 2번째 사진이 오기까지 이 뽑은 당일날 이런 과정이 다 끝날 건지 아니면은 앞에서 동영상 보여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이 되기까지 최소 8개월의 시간을 소비해야 될지 네. 이런 어떤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기 몸에 맞고 기간도 줄이고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상담을 좀 하고 수술하시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뽑기 전에 수술할 병원을 먼저 결정하고 네. 상의를 하셨으면 예. 네. 그 부분이 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봅니다. 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고민이나 상담 있으시다면 상담할 내용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네. 되실까요? 나이가 제가 아니고 아들인데요. 예, 네네. 아드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45살 먹었어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원장님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들이 45살 먹었는데요. 네네. 간경화를 앓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가 없는데 임플란트를 하라고 그랬더니 네. 이제 망설이고 오랫동안 좀 못하더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네. 간경화라고 치과에 가서 말하면 좀 꺼리기도 하고 네네. 또 출혈이 심해갖고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네. 그런다고 안 했어요.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요. 네. 혹시 지금 치아가 네. 위턱, 아래턱 몇 개 빠지셨나 대충 기억은 하세요? 대충 잘 모르는데 많이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인가요? 앞니도 그 네. 낀 거고요. 앞니 3개인가 네, 낀 네. 거고 어금니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간 쪽에 정확하게 어디선가 치료받고 있는 그 데이터만 있으면 되고요. 네, 인하대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네. 혹시 이제 드시는 약을 용법대로 잘 드시면 문제는 없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가끔 그 피 흐름성 좋게 하려고 드시는 혈전 용해제가 있다면 그 치료하시는 병원 원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그건 네. 해결하면 되고요. 아,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하신 분들도 잇몸을 절개하고 심게 되면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은 종이에 펀칭하듯 무절개도 구멍만 내서 심게 되면 훨씬 상처 부위가 적고 피도 덜 날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수술 후에 지혈이 잘 될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아, 더더군다나 그 간경화가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무절개도 하면서 해야 되고 또 이제 본인이 이 너무 긴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살짝 주무시는 병원을 좀 잘 찾아서 무절개 방식과 수면 방식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상담하시면 될 거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연대병원이라고 하셨나요? 인하대요. 인하대 인천네. 병원에서 같이 그 치과에서 협진으로 치료하시는 게 가장 추천은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이제 그 치과 선생님께서 간경화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단 너무 젊은 나이에 지금 어금니도 이걸 잘 못 씹게 되면 예. 예, 몸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간 쪽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치과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이제 네네. 검색해 보니까 그런 거 있다고 그래요. 네. 괜히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이 그런 데도 의지하고 잘 말을 듣질 않아요. 아, 일단 그런 게좀 어머님께서 그 인하대 병원 치과에 한번 진단을 받으시거나요. 주변에 이제 잘하는 병원을 찾으시되 그 무절개 방식이나 수면 방식 그리고 이제 이를 갖다가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 그 정도를 잘 확인하셔서 설득을 좀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어금니 쪽에가 잘 만들어져야 이 앞니 남아 있는 게 그만큼 수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진 정보만 있어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인터넷상으로 이제 정보를 많이 검색을 해보곤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진짜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 남아있는 턱뼈의 상태는 어느 정도 네네네. 되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간경화를 앓고 계셔서 좀 시술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네네. 설명해 주셨거든요. 좀 희망을 갖고 전문적인 여러 치과
치과 몇 군데 좀 방문하셔서 예, 본인에게 적합한 임플란트 시술법을 좀 잘 찾아서 치료 꼭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전화제 번호 고지되고 있는데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남아있는 뼈 상태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구강 상태 중에서도 이제 턱뼈가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에 네네. 따라서 시술 방법이 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남아있는 뼈가 부족해서 수술이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20년 동안 넘도록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 하나는 내 임플란트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수명. 또 하나는 예. 제가 지금 뼈가 없다고 진단받았고 못 심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동영상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듯이 의사와 환자는 궁합이 있어서 잘 맞으면 모든 일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네. 더더군다나 이 뼈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3편의 동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동영상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뼈가 없으실 때, 폭이 없을 때 아, 폭이 좀 좁을 경우. 이때에는 뺨 쪽과 혀 쪽을 양쪽으로 벌려서 심는 거죠.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구멍만 내고 그 구멍 낸 데를 약간씩 지금 벌리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쪽으로 분리할 때 턱뼈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거든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씩 넓히는 거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홀을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톱날로 양쪽으로 벌릴 때 충격을 흡수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뿌리 부위가 이렇게 심기면 예. 양쪽 뼈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벌어진 데만 뼈 이식을 하면 이제 수술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수술법이 있고 똑같이 폭이 부족한 경우인데 의도적으로 혀 쪽에 있는 뼈는 놔두고 뺨 쪽으로 중앙에서 위턱과 잘 씹힐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이 뺨 쪽으로 심는 거죠. 예, 바깥쪽으로.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 혀 쪽은 지금 다 감싸졌고요. 뺨 쪽만 노출됐기 때문에 뺨 쪽 부분만 이렇게 뼈 이식을 해주면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뺨과 혀 쪽 이 두께는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신경관 때문에 길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틀니를 장착하시면 이게 자꾸 녹아내려서 최소한 7, 8mm, 10mm짜리를 심고자 하는데 길이가 3, 4mm밖에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법대로 그대로 심게 되면 전체적인 내면이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하고 심게 되는데 이와 같은 3가지 수술법을 어떤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 맞춰서 뭐 1번과 3번 방식을 믹스해서 쓰거나 네. 2번과 3번을 믹스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뼈가 없으셔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셔서 불편한 부분 틀니 장착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임플란트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요새 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레 좀 임플란트 겁먹으시고. 시술을 네.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뼈 이식을 하는 3가지 종류의 경우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 어느 것인지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뼈가 부족했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성공적이었던 네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55세 젊으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고 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하신 이후로 네네. 계속 임플란트를 안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보폭이 얇죠. 아주 얇네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임플란트는 수명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3mm 지름 이상을 심어야 되는데 네네. 이 임플란트를 양쪽에서 감쌀 뼈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요 부위는 한쪽은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죠. 아니면 맨 처음 본 동영상처럼 양쪽으로 벌리거나. 근데 이분의 경우에 지금 화면 보시면 신경까지 거리도 부족하세요. 폭도 부족하고 길이도 부족하고. 예, 예.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1번과 3번 동영상을 믹스해서 이렇게 5개를 심었고 당일날 이렇게 잘 꼬매드렸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꼬매지 않고 이런 분들도 무절개도 좀 할 수 있다면 훨씬 수술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무절개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네네. 그 현실이 좀 안타깝고, 이분은 어찌 됐건 간에 암 수술 받고 지금 치유 과정에서 틀니 끼시면은 영양 섭취도 잘 안 되는데, 그쵸. 이렇게 5개의 임플란트.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원장님 혹시 제가 투병 끝나고 바로 왔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하고 여쭤보셔서 예. 제가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지나셨을 때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뼈가 좀 많이 부족하고 폭도, 길이도 많이 부족했던 경우에도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아래로 고지가 되고 있죠.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지금 56이거든요. 네.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임플란트를 위에 2개를 했고요. 네. 밑에를 2개를 했는데, 네. 이제 이빨이 전체적으로 되게 그 임플란트 하신 선생님이 안 좋으시다고 잇몸이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송곳니 밑에가 약간 흔들렸었거든요.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쓰는 데까지 써보고 싶어서 네. 그냥 좀 놔뒀더니 네. 그냥 어느 날 음식을 먹다가 그냥 자연히 빠져버렸어요. 빠지셨어요. 네네. 예. 근데 네. 이제 엊그저께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웃었더니 네. 위에 송곳니가 네. 되게 밑으로 많이 내려왔대요. 아, 예예예.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걸 네.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하고 정말 거울을 봤더니 많이 이빨이 내려오셨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흔들리지는 않는데 네네. 이거를 그냥 저는 내 이빨이니까 계속 쓰고 싶은데 네. 이것도 밑에 송곳니처럼 또 빠져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네. 이빨이 흔들려서 네. 밑에 이제 앞니빨이 좀 흔들리거든요. 네. 네, 이것도 임플란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기간이 많이 걸리고 앞니빨이라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전에 혹시 안쪽 임플란트 하셨을 때 있던 이를 빼고 시작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예, 이빨을 뺐어요. 기간이 총 얼마나 걸리셨었나요?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아, 같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치아를 갖다가 사모님 스스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사모님께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는 치아들은 많이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위에 아까 솟아 내려왔다는 송곳니가 네네. 컨디션 좋을 때 이게 잘 붙어 있으면 사실은 이는 안 뽑고 잇몸 치료를 한다든가 영 네. 보기 싫으시면 내려온 거를 조금만 깎아주면 간단히 그건 해결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사모님께서 컨디션이 좋은데 불구하고 약간이라도 이게 움직이면 죄송하지만 더 계속 방치하시다가 아래처럼 이게 저절로 빠지게 되면 네네. 치과에 가셔서 그 안쪽에를 갖다가 긁어내지 않으면 뼈가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저희가 이제 저도 20년 넘게 수술하면서 고민한 게 뭐냐면 건축물을 질 때 평지에 짓는 거하고 하천에 복개해서 짓는 거하고는 수명 차이가 당연히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의 치아를 갖다가 뺄 거냐 말 거냐의 시기를 잡을 때 오늘 예를 들어서 빼고 임플란트를 하셨을 때의 수명이
네.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서 뺐을 때보다 임플란트 수명이 몇 년 더 길 것 같으면 네. 본인한테 그걸 말씀을 드려요. 오늘 안 빼는 건 상관없지만 6개월 후에 임플란트 하셨을 때보다 오늘 하시는 게 임플란트 수명은 몇 년은 더 오래 갑니다. 그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도 내 본인은 빼지 마라 하면 이제 잇몸 치료에서 살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그 솟아내려온 송곳니 앞에 하고 뒤에 이에 이 송곳니가 계속 있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이는 계속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 뿌리 부위가 가끔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빨리 빼주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시리시들에도 스케일링을 하시면서 옆에 치아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아래쪽처럼 저절로 빠진 데는 빨리 가셔서 안에 부위에 뼈가 놔둬도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야 되고 치아를 갖다가 빼면서 그날 심게 되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4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빠른 경우에는 2달 만에도 끝나기도 하기 때문에 치아를 빼면서 심을 수 있는 병원하고 좀 찾아서 충분한 상의를 하시면 안쪽에 임플란트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될 걸로 판단합니다.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공 원장과 함께 치과 공포증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